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개성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개성의 여자 종이죠. 복덕이라는 여인이 연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처첩제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처첩 사이에서는 당연히 적서의 차별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소생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점을 둘러싸고 적실계통의 자녀들과 첩 사이에 얽힌 문제,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무고, 저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1775년 정조가 즉위한 해에 그 사건이 성립이 돼서요. 최종 판결은 꽤 오래 걸렸습니다. 9년 정도 걸렸어요. 1784년 정조 8년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주인공인 복덕이라는 여인은 신부는 이제 그 종이라 그랬죠. 그런데 한명주라는 부잣집 노인의 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첩으로 들어가 사는 중에 한명주의 이제 그 적처에서 나온 아들, 그러니까 한명주의 이제 적장자죠. 그 아들, 그리고 손자가 모두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적처도 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3명의 이제 희생이 나온 거죠. 본 부인, 아들, 손자까지. 그러니까 이 손자 며느리, 그러니까 적손에서 나온 손자 며느리인 김여인이 이 사건은 이제 복덕이 흉한 물건을 묻어서 그게 이제 빌미가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혐의를 더 들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덕이 갇혀서 이제 그 형벌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는 중에 한 뭐 9년 가까이 흐르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이 복덕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그 첩의 아들이었던 효신이 상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양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소라고 해서 글을 올리지만 일반 이제 서민들은 상언이라고 해서 일테면 이제 그 격쟁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왕이 행차한다든가 할 때 징을 쳐서 자기 이제 그 억울함을 아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봐라, 그런 그 지시가 내려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관련자는 당연히 이제 피의자인 피고인이 이제 한명주의 첩 복덕이 있었고요. 고발인은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한명주의 손자 며느리인 김여인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에 따르면 희생자는 한명주의 원래 본 부인 적처와 한명주의 아들, 한명주의 손자 셋이 이제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흉물을 묻고 저주했다는 그 내용이 뭐냐? 일단 만두에 독약을 탔다는 그 혐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손자인 복빈이라는 그 손자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로 조왕신이라고 예전에 이제 부엌을 맡는 신이 있어요. 여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엌 신에게, 이 조왕신에게 이렇게 그 절을 하거나 무슨 뭐 빌거나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왕신에게 저주하는 내용의 소원을 비는 일을 했다. 그리고 8곳에, 집안 곳곳 8곳에 매흉이라는 옛날에 표현을 썼는데요. 묻을 매자에 이제 그 흉악할 흉자죠. 그 흉악한 물건을 8군데 이제 묻었다. 그런 것들이 혐의입니다. 예전에도 사극 같은 데 보면 뭐 후궁이 정실 그 왕비를 어쨌든 저주하기 위해서 뭐 흉물을 묻는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뭐 그러한 내용을 아마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서 그 지역이었던 이제 개성이었으니까 개성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3가지 그 혐의 내용 중에 일단 조왕신에게 뭐 빌었다라는 것은 옛날에 그랬다는 거니까 뭐
따로 증거를 찾을 수가 없고, 만두도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원을 빌었다라는 등등과 관련해서 뭐 무당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도 거짓인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올려보냅니다. 결과적으로 복덕이 좀 억울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형조에서 이제 이 개성부의 지시를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뒤에 형주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자기들의 의견을 올리죠. 그래서 형주에서도 복덕은 특별한 혐의의 증거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김여인도 본인이 그 의견을 피력했다기보다는 시어머니, 즉 한명주의 며느리가 시켜서 한 짓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를 내립니다. 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첨예의 혐의에 올랐던 세 가지 문제를 다 정조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해서 내려보내는데, 첫 번째로 이제 복덕을 범인으로 단정했던 세 가지 항목 중에 만두에 독을 넣었다는 문제. 이제 이것을 처음에 이제 혐의가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많이 다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복덕의 이제 남편이었던 이제 한명주도 진술을 해요. 한명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실의 어떤 손주 며느리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한명주가 이야기한 내용에,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생기기 이제 전에, 복덕을 고소하기 전에 1773년 때는 이미 이제 영조 49년일 때입니다. 정조가 즉위하기 전인데요. 그 설날에 이 한명주의 손자인 복빈이 어쨌든 첩이라도 뭐 지금 따로 뭐 할머니는 안 계시고 하니까 할머니인 셈, 뭐 정식 처는 아니고 정식 할머니는 아니지만 첩이지만 아무튼 어른이니까 이 복덕에게 복빈이 세배를 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덕이 돌아 앉아서 절을 받지 않았다. 이제 뭐 처첩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적서 간에도 이런 이제 어떤 갈등으로 이제 이어졌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복덕이 절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날 이제 만두를, 원래 이제 개성 같은 경우는 정초에 설날에 이제 만두 같은 걸 많이 빚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날 먹은 만두를 내준 그것을 먹고 복빈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 혐의는. 그런데 한명주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초를 한 거죠. 그렇게 뒤돌아 앉아서 절도 받지 않을 정도로 복빈을 싫어했다. 그래서 만두에 독을 넣어서 죽였다라는 것이 이제 이 한명주와 이제 그 손자 며느리들 쪽의 주장이었는데, 정조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절을 하러 온 그 손자가 적실 쪽의 손자가 만약에 세배도 받지 않을 정도로 서로 감정이 안 좋았다면 만두를 대접했을 리가 있겠느냐. 그리고 비록 그런 사이였다면 만두를 먹으라고 내놨다고 하더라도 복빈이 과연 먹었겠느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이때가 설날이었다고 했는데 복빈이 사망한 것은 8월이었어요. 그러면 정월에 설날에 독약을 먹은 사람이 음력 8월에 쉽게 얘기하면 거의 추석 때 돼서야 죽은 셈 아닙니까? 정월에 독약을 먹은 사람이 8월에 죽는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는 과정에서 뭐 이 독을 얼마나 독한 독을 썼는지 창자가 밖으로 나왔다 막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때 증인으로 나왔던 그 사람들 중에는 저는 그런 건 못 봤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만두를 넣었다는 것은 이미 거짓말로 보인다라는 것이 정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왕신에게 절했다. 그러니까 그 부엌신에게 절했다. 이것도 아주 지극히 아주 은밀하고 간사한 그런 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복덕이 뭐 첩이고 또 이제 그 여종 출신, 비 출신이었으니까, 노비 출신이었으니까 뭐
배운 게 없이 매우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캄캄한 밤중에 남몰래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 혹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김여인, 즉 손주 며느리가 보고 있는 앞에서 저주하는,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이 이제 김여인이 목격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한 거거든요. 보고 있는 데서 합장하고서 소리내서 저주하는 내용을 했다. 이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서 뭐 복덕이 했다는 내용들을 막 고발을 했던 것 같은데, 비단, 복덕이 가지고 있었던 비단하고 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원한 때문에 막 빌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거 훔쳐간 놈은 빨리 죽어라. 뭐 그런 이제 내용을 조항신에게 빌었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천한 노비 출신의 첩이 그 관가의 그런 적손의 그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리고 뭐 흉물을 묻었고 뭐 병을 밟고 화살을 쏘았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이야기에서 이제 뭐 되게 이제 무당들이 저주하거나 아니면 할 때 뭐 이런 행위들을 한다고 하죠. 이것도 너무 허황되고 좀 요사스러운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때 이제 노랑덕이라고 하는 이제 무당이 처음에는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진술을 다 바꿉니다. 그리고 노랑덕은 나중에 또 중간에 이제 죽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증인들이 그러한 세 가지 혐의를 가지고 처음에는 증언을 했다가 나중에 말을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허망하다. 그리고 이제 세조목, 그러니까 처음에 뭐 적처도 죽고 아들도 죽고 손자까지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조목 모두 다 근거가 별로 없지만 특히 이제 흉물을 묻었다는 것은 이 흉물을 묻은 것을 파낼 때가 바로 복빈이 막 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이 고소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실 부인도 갑자기 죽고 아들도 죽고 손자까지 죽었으니 이건 뭔가 저주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 조사를 했다는 것인데, 그 흉물을 파낸 것이 바로 상을 당한 직후입니다. 상을 당해서 상을 당하면 사실 막 정신 없잖아요. 정신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어디 묻었나 다 확인해서 다 8가지를 파냈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때 그럴 정신이 있었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손자 며느리였으니까 이제 손자 복빈이 죽은 뒤에 이제 그러니까 복빈의 어머니, 그러니까 한명주에게는 며느리가 됐죠. 그 복빈의 어머니와 복빈의 아내, 즉 한명주의 손자 며느리 입장에서는 한명주의 아들 그리고 손자를 죽인 죄인을 잡았다고 자기들이 이제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한명주에게 그런 이제 흉물을 보여준 뒤에 복덕이 이 흉물을 묻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제 그런 증거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근데 사례대로 따지면 그 발견된 경위 자체도 자작극일 가능성이 농후한 데다가, 그러면 저기 흉물의 증거를 내놔라라고 이제 개성부에서 조사 나갔더니 뭐 남겨둬도 쓸데가 없어서 바닷가에 버렸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 자작극의 혐의, 무고의 혐의가 강하다.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그 정주의 판단이었어요. 이 남편이었던 이제 한명주라는 사람은 뭐 이때 거의 한 7, 80, 뭐 손주 며느리까지 뭐 보고 뭐 했을 정도니까 나이가 많죠. 벌써 한 7, 80 노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재산 많았던 부인이었고. 그래서 1771년 영조 47년에 이때 호라비가 된 뒤에 이 복덕을 맞아서 이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한 10여 년 전이 되는 셈이죠. 제가 최종 판결로 기준을 해서,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거로부터는 한 4, 5년 전, 한 5년 전 그쯤에 아마 복덕을 맞아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7, 80 노인이면 뭐 지금도 뭐 미국 대통령으로 나왔던, 현직 대통령이던 바이든도 그 인지 문제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는 그런 판이니, 그 당시 의학 그런 걸로 볼 때는
한명주는 이제 많이 늙은 셈이었죠. 그래서 날로 늙어서 이제 생각도 약간 이제 혼미해지고, 그러니까 이 정실 부인 측의 자손들은 약간 불안감을 약간 느꼈던 것 같아요. 아직 뭐 정식으로 다시 결혼하지 않고 천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문제는 복덕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상당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적서의 자식들 사이에 틈이 생기기가 이제 쉬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명주의 며느리와 손자며느리 등이 게다가 이제 남편들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첩쪽으로 완전히 이 주도권이 넘어갈 것을 걱정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재산도 다 뺏길 것이다. 그렇게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덕을 계속 이렇게 좀 예의주시하다가 공교롭게도 이제 그 부인, 뭐 부인은 아마 나이가 많아서 뭐 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들, 손자까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한명주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한명주 입장에서는 부인, 아들, 손자까지 다 이렇게 거듭해서 초상이 발생하니까, 상사가 발생하니까 너무 슬프고 분하고 막 또 감정은 또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복덕을 제거할까? 그렇다면 결국 한명주가 편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한명주를 납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만두니 뭐 조항신에게 빌었다니 그리고서 그 최종 증거로서 이제 흉물을 묻었다 라면서 이제 흉물을 꺼내 보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정조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은 아주 밝힐 수 없는 분간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이제 몰래 꾸며내서 이렇게 이제 한명주를 두렵게 한 뒤에 한명주에게 이제 이런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한명주도 같이 고발에 가담하게 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독을 넣었다, 뭐 조항신에게 절했다, 흉물 묻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명주까지도 함께 이제 관계에 고발하는데 동참을 하게 된 것인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단서가 서로 앞뒤가 안 맞고 그런데 천천히 자기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맥락이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무고한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아주 독하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벌써 이 최종 판결까지 한 9년 정도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때 복덕의 나이도 한명주와 이제 비슷해서 80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나이가 다 된 그런 여인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둬두고 갖가지로 이렇게 형신을 했으니 끝날 기약이 없다. 그러므로 이걸 빨리 판결을 내려줘야 되겠다. 중간에 이제 이 개성부에서 조사하는 와중에 이 개성에 또 어사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사가 직접 신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혐의자인 복덕은 물론이고 복덕의 세 아들 그리고 딸까지도 아주 엄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공초 진술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에게 이게 매질까지 하면서 진술을 받는 것은 도의에서 또 어긋나다. 게다가 아직 한 9년이 되도록 복덕의 자녀들 아직도 이런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하니까 이거는 임금이 차마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마침 이런 사건들을 모아서 심리하는 그런 날이 됐으니 마땅히 좀 사면을 해야겠다. 그래서 복덕을 특별히 풀어줍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증거 불충분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관련자들은 이제 뭐 관련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죄가 이제 뭐 더 무거운 사람도 있고 가볍고 그런 사람들이 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간 자체가 뒤집어졌으니까 오래됐다고 해서 봐줄 수는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고발했던 주체였던 손자며느리 김조희 그리고 증인들을 엄하게 형신해서 형신 이제 형장을 치고 매질하고 하는 거죠. 형신해서 징계한 뒤에 풀어주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전부 풀어주는 겁니다. 전부 풀어주는데, 그러니까 정식으로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덕이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는 혐의는 벗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건 약간 이제 증거 불충분 정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또 김조희가 완전히 또 무고했다라고 보는 그런 증거도 좀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실은 이들이 이제
정식 부인 쪽의 소생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첩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좀 관대한 판결을 내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처와 첩의 문제, 처첩죄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그 자손들이 또 적자와 서자로 이어지면서 그게 재산과도 관련이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첩은 사실은 나이와 상관없이 늦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판결에서는 그 복덕과 살았던 것이 아내와 그 사별한 뒤에 이제 드리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아마 첩 생활은 그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뒤는 거의 이제 정실 부인 노릇을 했던 것 같고, 이미 이제 이때 나이가 이제 80 가까이 됐다고 했거든요. 들여서 산 것은 한 그러면 70 정도에 들여서 살았다는 건데, 그 사이가 자녀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정실 부인이 있을 때도 첩으로 데리고 살면서 이제 애를 낳았던 것인데, 정실 부인이 죽고 나니까 나이도 많고 하니까 따로 재취를 얻거나 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첩으로 데리고 살던 복덕을 거의 그 정식 부인의 어떤 그런 후처까지의 역할은 주지 않았지만 거의 아내와 비슷하게 이렇게 행세를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손이었던 국빈이 가서 세배를 하려고 하고 막 그랬던 것도 다 그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더 적실 쪽에서는 좀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무고가 나오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